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문제는 법체행정의 작용법 파트거든요. 법체행정 문제인데 하나씩 써보죠. 자, 여러분들 법치행정의 원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의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률의 유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법치행정 원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개념이거든요. 자, 법규라는 게 이렇게 법규라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건 법률 있죠.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죠. 국회가 창조한다. 법률로. 또는요,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면 법규명령으로도 할 수 있죠. 그 얘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한 명령만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법규 창조력이라고 그래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받은 명령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거지.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우위라는 말은, 법률 우위 원칙은요, 야, 우리 경찰활동, 행정보다는 법률이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행정활동할 때 뭐 하지 마라? 법률을 위반하지 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법률하고 행정하고는 법률이 높아, 위야. 그러니까 행정활동할 때 법률을 위반하지 마. 이걸 우리가 법률 우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헌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뭐 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돼. 행정활동할 때, 여러분들 우리 경찰도 행정이니까 경찰활동할 때 법률에 위반하지 마. 이걸 우리가 법률의 우위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이제 원래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의미는 우리가 글자로 돼 있는 걸 성문법이라고 하고 글자로 안 돼 있는 걸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질문, 우리 경찰은요, 경찰활동할 때 성문법만 지키면 됩니까? 불문법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불문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법도 위반하면 안 되지만 불문법도 위반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에 위임받은 명령만 들어간다? 아니라고요. 여기는 무슨 법도 들어간다? 불문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 같은 거 있죠. 조리는 불문법인데 조리도 지켜야 됩니다. 조리 위반하면 법률의 우위에 어긋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률 유보죠. 유보는 경찰 활동할 때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법의 근거 없으면 경찰 활동 하지 마.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은, 경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행정활동할 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를 우리가 법률 유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행정기본법인데 기본법 8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아니 되면, 여기까지가 아까 봤던 법률의 우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 뒷부분이 바로 법률의 유보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까요? 이 뒷부분은 어떨 때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럼 질문,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가능합니까? 없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경찰 활동이 전부 다 법률의 근거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 우위 원칙과 유보 원칙을 행정기본법에다가 명시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법에 보면요.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A가 행정청한테 A가 이제 뭐 받고 싶냐면 허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달라고 이 사람이 허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겠죠. 그럼 행정청은 A한테 허가를 해줄까 말까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직 허가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이에 행정청은 신청을 받고서 이때까지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중간에 법이 뭐 됐다? 개정됐다고요.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됐다면 그때 이 행정청은 이 사람한테 허가를 해줄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때 이 신청할 때 법하고 처분할 때 법하고 바뀌어버린 거지, 사이에. 그럴 때 행정청은 어느 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해줄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신청시 법입니까? 바뀐 법입니까? 바뀐 법이죠. 바뀐 법이니까 무슨 시법이라고요? 처분시 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신청 당시 아닙니다. 신청 당시가 아니고 무슨 당시?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처분 당시 법에 따릅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이죠. 여러분, 제재처분은 내가 행정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진 않겠죠. 내가 법을 위반했으니 행정청이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재처분을 때릴 때는요, 여러분들은 형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법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의 성립과 형벌 부과는 무슨 시법입니까? 행위시법이잖아요. 여기도 행위시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행위를 하고 나서 처벌되기 전에 중간에 법 바뀌었습니다. 법 바뀌어가지고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처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그때는 가벼워지면 행위시예요. 그때는 변경된 법이요. 변경된 법 똑같아요. 여기가. 따라서 법령 등을 위반행위 성립과 제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빼고는 원칙적으로 무슨 당시라고요? 위반 행위 당시법.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행위 당시법. 그런데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이 변경돼 가지고 이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돼 버렸거나 제재 처분이 가벼워졌잖아. 가벼워지면 그때는 당연히 바뀐 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법하고 똑같다. 제처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니은의 법률 우위에서 말하는 이 법률은 불문법도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당시가 아니고 무슨 당시라고요? 처분 당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지금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치행정의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남은 시간 조금 열심히 좀 책을 좀 보시고요. 우리는 내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